되죠. 항상 보면은 A 값, B 값. 자, 여기 2번에 A가 요 폭이에요, 요 폭. 그죠? 요 폭. 요 폭이니까는 3차원에서 보면은 요 원통행의 직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의 직경. 그죠? A가 요 폭이니까. 그죠? 자, 요 직경은 여기 조립 상태에 들어가면은 요 직경이 홈 속에, 여기 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저 홈이 1번에 가서 요거죠. 요거의 직경이 2 곱하기 R3. R6은 바깥에 있는 요거고요. 바깥에 있는 라운드, 요게 R6이고, 안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그죠? 자, 그래서 R3이니까 지름은 얼마입니까? 6mm죠. 지름은 6. 그러니까 6mm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A는 얼마입니까? 5가 돼야 되겠죠. 5. 자, 일단 B 보세요. B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B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3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조립 상태를 보면은 얘가 여기 파졌죠. 파진 거에서 약간 튀어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번에 가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 길이가 30이에요. 요 폭이. 끝에서 끝에까지가. 그죠? 30이죠. 30인데 여기 보세요. 얘가 2mm, 얘가 2mm죠. 요게 2mm라는 거죠. 2mm를 포켓을 했죠. 2mm를 포켓을 했죠. 그러면은 안쪽 위 여기는 3mm예요. 3mm. 그죠? 여기는 3mm. 그러니까 2mm를 포켓을 했으니까는 2mm니까 4mm죠. 양쪽에. 그럼 30에서 4를 빼면은 26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6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커야 돼. 1mm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27mm. 27mm.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27mm를 하시면 되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2mm, 3mm니까는 저기까지가 26.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6. 그래서 계산이 좀 헷갈리기 쉬운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 튀어나온 부분, 여기 튀어나온.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포켓이죠. 여기서부터 2mm를 포켓한 거예요. 2mm 포켓하고 이쪽도 2mm 여기 포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그럼 30에서 2mm 빼니까는 26보다 1mm 커야 되니까 27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시작에 가셔서 자,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 자, 여기 15번 도면이니까 15라고 할까요? 15. 자, 아까 여기를 보시면은 얘를 그릴 거예요, 지금. 얘를 그려갖고 헤드 해가지고 헤드를 해서 나중에 가운데를 포켓으로 잘라낼 거예요. 얘를 그려갖고 헤드 하면은 꽉 차겠죠. 그럼 가운데를 잘라내면은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그릴 거예요. 자, 요걸 그리니까는 요쪽 면 얘를 잡아줘야 되니까 YZ이 되겠죠. YZ를 잡고 스케치. 자, YZ 잡고 스케치.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여기 보시면 원점이 지금 여기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원점은 항상 두 개가 만나는 그 포인트 거기를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먼저 이 조그마한 요 홀을 먼저 한번 그려줄까요? 자, 사각형 뒤쪽에 가시면 요 아이콘 나죠. 연장된 홀을 클릭하시면 원점을 찍어주시고 위로 찍어주시고 수직 똑바로 위로 수직을 해서 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위쪽으로. 자, 그럼 이 치수가 자동으로 보네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얼마였냐면 3mm 하라고 했어요. 보면은 3mm. 자, 그 다음에 전체 요 길이는 또 3mm. 요 길이도 3mm 되죠. 3mm.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3mm. 자, 원점이 여기에요. 여기. 요 밑에 원의 중심점이 여기. 여기를 찍어주고 위로 올라가셔갖고 얘가 3mm, 요 길이가 3mm고 얘 반지름 3mm.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녹색이 나오는 정상이죠. 네, 오케이 되시고 3mm 되시고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립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점을 찍고 위로 올라가야죠. 원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시죠. 아니 다 지우시고 다 전체를 다 지우시고 드래그해서 다 지우시고 델리트 드래그해서 델리트 다시 원점 찍으시고 위로 올라가시죠. 그렇죠. 위로 똑바로 찍으시고 볼만 아니야 똑바로 찍으시고 수직으로 그 다음에 3mm 치수를 3mm로 고정시키시고 치수를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치수를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지금 손에 들어있으니까 자꾸 내리세요. 아니 수치를 치수니까 숫자를 자꾸 내리셔야 돼요. 숫자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 여기 숫자 나와 있잖아. 여기 숫자를 자꾸 내리셔야 돼요. 밑으로 안 보이니까 보이게 밑으로 자꾸 내리세요. 자꾸 끄세요. 안 옆으로 끄시면 안 내려오면 옆으로. 숫자를 잡으면 숫자가 이동되고 화살표를 잡으면 화살표가 이동돼요. 숫자를 잡고 옆으로 가보세요. 옆으로. 그 다음에 선을 잡고 밑으로. 선을 잡고 밑으로 내보시고. 요 선을 잡고 밑으로 내보시고. 선을 잡고 밑으로. 숫자를 잡고 왔다. 그러니까 숫자를 잡았을 때 위치. 선을 잡았을 때 위치.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게 3mm. 그 다음 높이 3mm. 그 다음 높이 3mm. 높이 선 찍어주시고 3mm. 3mm.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요 모양이 나왔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걸 또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옆에 있는 거는 프로파일로 갖고 한 번에 쫙 그려줍니다. 자, 프로파일로 가지고, 자, 밑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죠? 자, 밑에서부터 쭉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달 모양이에요. 반달 모양은 스케치 도구의 접점. 스케치 도구의 접점. 얘는 왜냐? 반달 모양이에요. 자, 반달 모양을 해주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고, 자, 요 모양으로 해주시고, 요 모양. 반달, 스케치 도구의 접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얘가 접점이죠. 예. 클릭하면 반달이 나오죠. 반대편 쪽. 반대편 이쪽으로 오셔야죠. 서로 대칭형이 돼요. 그 다음 또 밑으로 쭉 내려가시고, 똑같이. 오른쪽하고 비슷하게. 첫 점하고 일치시키죠. 이렇게 되셨네요. 자. 아니, 그건 이제 지금 만질 거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요 반달하고 요 직선은 서로 연결이 스무스하게 돼요. 이게 점점 표시예요. 이게 이제 녹색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분은 내가 그릴 때 잘 그린 거고, 이게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 찍고, 옵션 아이콘에 들어가면 접점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접점을 시켜줘야 돼요. 없으면 접점에서 자, 접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연결이 잘 돼 있다. 그 표현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좌우 대칭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자, 여기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찍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를 찍습니까? Y축을 찍어서 옵션에 들어가서 대칭.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선 요것도 대칭해 주시고 밑에 선 얘도 클릭 찍어주시고 이쪽도 찍어주시고 마지막에 Y축 찍어주시고 옵션 아이콘 들어가서 대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줄 겁니다. 자, 치수를 얘가 5mm예요. 목표. 자, 얘는 5mm 주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5m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X축까지 여기는 11mm 도면을 보면 지금 11mm 나옵니다. 11mm. 그 다음 반지는 여기 호의 반지는 자 여기 호에 여기 센터점 있죠? 그죠? 요 호하고 요 호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요 호하고 요 호는 센터점이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만드는 게 요 호하고 요 호를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를 찍고 나서 옵션 아이콘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고 등심선이죠. 등심선은 센터점, 중심점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등심선. 그러면은 얘가 중심점이 여기가 공유가 돼요. 똑같이 얘도 중심점이 얘고 얘도 중심점이 얘고. 자 그러고 나서 합이 등심선이 되는 거니까 중심점을 공유하는. 그러고 나서 얘가 반지름이 9mm 를 나온 것 같아요. 9mm.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50mm. 예, 밑에 전체 길이가 50mm.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녹색이 나오면은 정상입니다. 녹색. 전체적으로 녹색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가서 헤더를 해야 되겠죠. 자, 3차원 가십니다. 자, 3차원 가서 헤더. 자, 지금 헤더가 얼마냐 그러면은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서 끝에서 끝에까지죠. 끝에까지가 요 30이죠. 30. 얘를 그려서 끝에까지 쫙 헤더를 합니다. 30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죠? 15mm 책. 15mm 책. 15mm 책에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가운데를 잘라내서 지금 그 모양으로.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15mm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여기가 통 비계급이에요. 가운데를 잘라그러면 안에 사각형이 가운데 자르는 사각형이 지금 요 폭이래요. 20이죠, 그죠? 20이고 길이는 상관없어요. 그냥 길게 해서 잘라버리면 돼요. 다 허공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면을 잡고, 그죠? 요 면을 잡고 여기서 길게 사각형을 폭이 20짜리만 그려갖고 포켓 하면은 여기 가운데가 싹 날아갑니다. 자, 요면 잡고 스케치. 요면 잡고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중심직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 중에서 요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두 번째 중심직 사각형. 얘는 좌우, 위, 아래가 서로 대칭이 돼서 나오니까는 우리가 대칭을 안 맞춰줘도 바로 되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심직 사각형 해갖고 중심직 사각형 가운데 센터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중심직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러면 좌우 대칭이 지금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위아래 대칭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자꾸 흔들면 좌우가 똑같이 되고 위아래가 똑같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 폭은 20이래요. 20. 얘는 20. 길이는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폭에서도 날라버릴 테니까. 폭만 20으로 해주시고. 좌우 대칭은 자동으로 지금 됐어요. 요걸로 좌우 대칭으로 그렸기 때문에. 아니, 좌우 대칭을 안 그리면은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되죠. 일부러.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요 아이콘을 누르면 쉽다. 자, 그러고 나서 3차원 가서 요 모양에서 위로 포켓 하면서 다 날려버리면 안에 여기가 구멍이 뻥 돼요. 자, 포켓 하면서 방향이 이제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죠. 그럼 리버스 눌러갖고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충분한 값을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20 이상 값을 주면은 다 잘라집니다. 자,
자, 20 이상 값을 주고 오케이 하면은 여기 위에서 그죠? 안에 있는 얘만 잘라내요. 20 이상 포켓에서 윗 방향으로 가요. 됐습니까? 자, 안 되시는 분은 항상 손을 들어주셔야지. 오케이, 여기다 대시고. 무슨 사이즈는 이거 사이즈. 아니, 이거 딜렉션이죠. 그게 아니죠. 방향은 항상 밑에. 방향의 영어는 우리가 딜렉션이다. 자, 위쪽으로 끌고 나서 오케이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형상이 여기까지 나왔고. 자, 그 다음 보면은, 여기 파는 거예요. 그죠? 여기 파는. 얘를 파야 돼요. 자, 이쪽에 파가지고 파는 건데, 파려고 하면은 요 모양을 요걸 그려줘야 돼요. 그죠? 요 모양. 요 모양을 그려주고, 파는 게 여기 보면은 2mm가 파지는 거죠. 2mm. 자, 2mm가 이렇게 파지는 거죠. 옆쪽, 요 면을 잡으셔야 되죠. 자, 요 면을 잡고 스케치. 자, 그리고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 갖고 위에서부터 저 높이에서부터 쭉 내려오셔갖고, 자, 그 다음에 여기 X축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반단을, 접점. 아까 똑같죠? 반단을 접점으로 접점을 이쪽으로 반단, X축에서 반단하고 위로 쭉 올라가시고 첫 번째 점까지 연결해 주시고 요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켓이 들어가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좌우 대칭. 여기 지금 이꼴 표시 있나요? 이꼴 표시가 없으면 접점 표시를 해줘야 돼요. 녹색의 이꼴 표시가 혹시 이게 없으신 분들은 두 개를 찍어서 접점. 얘 찍고 해서 옵션 아이콘 들어가서 접점. 이꼴 표시가 되어 있으신 분은 접점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수직이 안 돼요. 한쪽에서 밑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수직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되어 있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마지막에 Y축 찍어주시고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지름이 얼마로 하라고 했냐면 R6mm, 얘가 6mm 6mm로 하라. 6mm R6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포켓이니까 요 길이는 상관없어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포켓 날려버릴 테니까 요 물체 위에만 있으면 돼요. 요 물체 위에 포켓. 요 길이는 의미가 없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3차원 가서 포켓. 자, 포켓에서 포켓이 도면을 보세요. 얼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2mm. 포켓이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2mm가 나와요. 2mm를 포켓하라. 여기 보면 2라고 나와요. 2mm. 이 값이 지금 2mm로 포켓하라. 자, 그러면 2mm 해주시고, 포켓 해주시면 이렇게 2mm가 이렇게 짜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반대편 쪽도 포켓을 똑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뭘 이용하면 됩니까? 미러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트리에 혹시 플러스가 되어 있으신 분은 플러스를 누르면 내 했던 원본이 쫙 나오죠. 여기 원본. 제일 마지막 포켓이에요. 자, 마지막 포켓을 찍어주세요. 트리에 포켓을 찍어주시고, 미러 아이콘이죠. 예, 미러. 자, 이 아이콘 찾아보세요. 자, 미러를 클릭해 주시면 어떤 면을 기준해서 이쪽으로 갈 거냐고 보죠. 그러면 얘를 살짝 돌리시면 얘하고 정 가운데 있는 면이 얘죠. 얘. YGS. YGS 얘를 찍어주시면 반대편 쪽으로 자,
미르에서 여기 YZ 얘를 찍어주시면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얘를 찍어주시면 자 그리고 OK에서 보면은 반대편도 똑같이 포켓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딩만 남았네요. 라운딩. 자, 라운딩 보시겠어요? 자, 라운딩 보시면은 여기 도면을 보세요. 라운딩이 지금 각 모서리가 달라요. 이쪽은 여기는 2 곱하기 R10이에요. 2 곱하기 두 군데라는 소리죠. R10 여기 양쪽이 이렇게 대각선 나와요. 여기는 2 곱하기 R5예요. 여기는 반지를 5로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 여기도 5. 그죠? 그러니까는 모서리 네 군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두 군데가 달라져요. 여기가 R10으로 하고 여기 거 R11이고 여기는 R5, 여기는 R5로 하라고. 여기는 5mm, 여기는 5mm, 여기는 10mm, 여기는 10mm. 그래서 여기 두 군데 지식을 지금 각각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0mm, 여기도 10mm, 여기는 5mm, 여기는 5mm. 그 다음에 옆에 보면 R5 여기 돼 있죠. R5 여기 요거 R5로 하는 거죠. 네 군데. 여기도 R, 여기도 R. 자, 그래서 라운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10mm. 여기 두 개 하고 여기 10mm. 라운딩에, 자, 여기 필렛 하고 10. 두시고, 여기 있는 요 위에 수직선, 요 선하고, 요쪽에 있는 요 선 수직선. 두 개를 해주면 10mm. 오케이. 해주시면, 이 두 개는 이렇게 10mm. 그 다음에 반대편 요 두 개는 5mm 하라는 거죠. 자, 또 필렛 명리를 주시고, 이제 5mm예요. 5mm하고 얘하고 반대편에 이쪽 얘는 5mm.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있죠. 네 군데. 하나, 둘, 셋, 넷. 여기 5mm. 그래서 5mm 해주시고, 또 모서리 네 군데. 그래서 또 반대편도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이렇게 해서 라운딩 하고 이제 가운데 홈만 하나 파면은 다 되네요.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잘하셨고. 나 오늘 라운딩 네 군데 밑에 선 하나만 살짝. 자, 그다음 이제 가운데 사각형 홈을 파야 되죠. 가운데 사각형 홈, 그죠? 이쪽에 사각형 홈이에요. 도면에 보시면은 여기 사각형 7mm, 그다음 33mm, 그죠? 폭이 7, 길이가 33 해갖고 요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요면 잡으시고 스케치 들어가서. 사각형이 길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심직 사각형 쓰면 편리하죠. 그냥 일반 사각형 쓰면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맞춰줘야 돼요. 자, 뒤에서 두 번째 중심직 사각형 써서 가운데 원점 찍어주시고 이렇게 길게 중심직 사각형 쓰면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다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 폭은 7mm예요. 그죠? 폭은 7mm. 길이는 33mm 하라고. 길이는 33mm. 자, 다 되신 분은 3, 4번 가서 포켓. 자, 포켓에서 5mm 이상 하면 되죠. 요 높이가 5mm. 5mm. 되셨습니까? 혹시 문제 있으신 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도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도면을 보시면 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 얘를 요 속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첫 번째 도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도면 그리려고 하면 바로 그리면 안 되죠. 그래서 뭘 만들어줘야 되죠. 뭘 만듭니까? 본문, 본체. 두 번째 걸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 방법은 어떻게 만듭니까? 삽입, 본체 이렇게 해서 본문 2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파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이 위에 파트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본문 2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만들면 두 개, 그죠? 얘를 우리가 자,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 봉을 먼저 그려야 되죠. 자, 가운데 봉을 여기서 자, 이쪽 봉을 그러니까 요 면을 잡고 요 면 잡고 YJ 잡고 이 가운데 원 그려갖고 봉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테두리 원 그리고 가운데에 또 사각형 모양 그리고 요 면 YJ시 되고 자, YJ 잡고 스케치 자,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는 이 첫 번째 도면 그대로 지금 보이게 해놓고 그릴게요. 보이게 해놓고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 여기 가운데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아까 얼마였죠? 여기 A 값이죠. A 값이 아까 지름이 얼마였습니까? 5죠. 그러면 요 6mm 속에 지금 5가 딱 들어가니까 1mm 차이가 나죠. 지금 이렇게 보셔도 그죠? 6mm 속에 딱 5를 집으니까 1mm 차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지금 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3차 가서 이제 패드가 돼요. YJ 잡고 아니 그냥 보이게 하세요. 보이게. 그냥 숨기기 마시고. 이게 검은색 박힌 검은색은 요 라인을 만들어서 라인을 예. 자, 그리고 원 그리세요. 원. 아니 다시 보이게 해주시오. 원 그리시오. 원점에다 5짜리 원 그리시고 여기 다 내셨고 지금 다 내셨고 자, 5짜리 원을 그리시고 자, 이대로 자, 첫 번째 도면은 보이게 해놓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조립 상태를 자기가 보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서로 부닥치면은 그러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부닥치지 않고 오히려 보기가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기가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패드죠. 이게 양쪽에 여기 요 면 앞에까지 튀어나와야 되죠. 양쪽으로.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0에서 양쪽에 4를 빼니까는 26에다가 1mm 더 크니까 27의 반이죠. 그러니까 27의 반 계산이 잘 안 되면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7 나누기 슬러시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죠. 그럼 제가 자동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리고 미러 체크. 그걸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1mm 정도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1mm. 그죠? 이렇게. 사실은 0.5mm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튀어나옵니다. 자,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13.5mm 양쪽으로 패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요 면에다가 네, 3차원 가서 패드, 포켓이 아니죠. 패드 13.5 27 나누기 미러체크. 예, 오케이. 자, 그럼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올려서 회전해서 조금 튀어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온 면에서 다시 큰 봉을 만들었어야 되죠. 이 도면에 보시면은 요 봉을 만드는 거예요. 지름이 얼마냐면 여기 파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파이 10 이래갖고 패드가 얼마냐 그러면은 자,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 전체 길이가 34죠. 그러면 이 B 값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B 값이 27. 27이죠.
그러면은 34에서 27을 빼니까는 칠. 얼마죠? 7이죠. 7이니까 요 패드는 얼마예요? 반반이니까 3.5. 3.5죠. 3.5. 그래서 10을 그려갖고 3.5 패드 반반이죠. 3.5. 자, 그래서 요면 잡으시고 10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 스케치 들어가서 자, 1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녹색인지 확인하시고 녹색이면 3차원 가서 패드 3.5 3.5. 3.5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됐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본문 2 여기를 플러스로 누르셔갖고 플러스 누르시면 마지막에 패드 나오죠. 마지막에 패드를 클릭해서 반대쪽에 가다가 미러 갖다 붙이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본문 2에 있는 패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러 명령 주시고, 여기 미러. 아까도 미러 써봤죠. 그 다음에 가운데 평행한 면이 얘죠, 얘. 평행한 면. 얘를 찍어주시면 반대편 쪽에 그대로 갖다 주죠. 됐습니까? 네. 문제 있으신 분 있나요? 끼가 얼마나 네? 3.5, 패드 3.5. 패드 3.5. 그 다음에 미러 해서 반대편에 한번 붙이시면. 패드하고, 그 다음에 미러. 얘하고 얘의 가운데 있는 면. 가운데 있는 면이니까 요거를. 얘를 찍어주시면. 아니, 맞았죠. 지금 맞았죠. 오케이, 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보면은 사각형 길쭉하게 붙어 있죠. 가운데 보시면 사각형. 얘 길쭉한 거 붙어 있죠. 그죠? 얘가 이렇게 길쭉한. 얘 사이즈를 보시면은 가로 세로 보면은 6mm, 여기 6mm고 여기 4mm.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16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옆쪽으로 지금 요 면을 잡을까요? ZX 면을 잡고 그리면은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그리는지, 요 방향, 얘를 보고 그리면 돼요. 얘를. 요 방향이니까는 얘죠, 얘.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길게 그리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사각형을 이 방향으로 길게.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면이죠. 이쪽에서 보면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6. 그 다음에 이쪽에 3이, 폭이 6, 높이가 4, 전체 패드 길이는 16. 이렇게 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면을 잡으시고. 그러면 이 ZX면을 잡으시고 스케치. 자, 그러고 나서는 사각형. 이것도 중심직 사각형 그대로 그리면 되죠. 중심직 사각형 그려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은 얘가 동면에서 보니까 6mm예요. 그죠? 자, 6mm고, 그 다음에 이 폭이 얼마냐 보면은 3mm. 이렇게 해서 6mm, 3mm.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3차원 가서 패드. 자, 3차원 가서 패드. 전체 패드가 얼마냐 그러면은 16에 8mm 체크하시면 8mm 체크. 자, 그래서 요 모양이 8mm 체크하면서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쪽 부위, 얘죠, 여기죠, 그죠? 여기를 갖다가 돌리는 거죠. 돌리면 얘가 회전이 되겠죠, 그죠? 회전이, 얘가 회전이 되겠죠. 자, 여기 회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얘를 회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회전하려면 여기 좌표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회전하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자, 좌표로 얘를 크기가 좌표. 여기 좌표 밑에 보면 X, Y, Z라고 화살 표시되어 있는 거죠. 클릭하고 표준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OK 누르면은 여기 X, Y, Z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X, Y, Z라고 좌표기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요. X, Y, Z, X, Y, Z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OK 누르시고. 자, 그럼 회전은 요 아이콘 그룹이에요. 요 아이콘. 이 아이콘 그룹에서 두 번째 가면은 로테이션이 있어요. 여기 회전이에요. 로테이션. 회전. 자, 뭐 회전. 전체를 회전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스. 자, 그러면 축을 잡고 각도를 해라.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축이 뭐냐면 X축 얘죠. X축 얘를 잡아주고 나서 화살표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화살표를 약간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줘서 내가 90이면 90도 얼마를 줘서 돌려줘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돌리는 거죠. 실제 우리가 나중에 스크린 프린트를 해서 뽑아보면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실제 한번 여기서 돌리고. 자, 이거를 이제 출력하면은 지지대 서포터가 여기에 쫙 붙겠죠. 여기하고 공 밑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그래서 그 부분만 빼내시면 됩니다. 자, 뭐 어떤 문제 있거나. 일단 지금 어디냐 보면은 일본 도면이죠. 자, 근데 지금 작업이 어디에서 끝났어요? 2번에 끝났죠. 지금 1번에 가서 작업하면 안 들어가요. 왜? 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번을 지금 계속 여기 2번을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1번 여기에다가 뭐를 막 작업을 하려고 덤벼들면 얘는 몰라요. 나는 2번 지금 하고 있는데 니는 왜 자꾸 엉뚱하게 1번 가냐 그래가지고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1번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1번은 여기 파트가 얘가 1번이죠. 예.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라고 이 정의를 눌러주면은 아 이제 1번 작업으로 넘어가는구나 하고 인식을 시킵니다. 예, 정의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는 얘는 1번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두 번 클릭하면 바로 아니 두 번 클릭 안 그건 안 돼요. 예, 그냥 정의를 꼭 해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2번을 가려면 또 어떻게 돼? 홈문투 가갖고 2번을 정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1번 정의를 지금 했으니까 여기에 가상면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가상면을 만드는 이게 노란색 아이콘이죠. 노란색 아이콘. 노란색 얘를 클릭하시고 두 선을 찍으라고 했죠. 요 선하고 요 선. 아무 선이나 찍어도 돼요. 옆에 선을 찍어도 돼요. 요 면에 해당하는 선 두 개만 아무거나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 선하고 요 선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녹색의 가상면이 만들었어요. 일단 가상면을 먼저 만들어요. 자, 만들었습니까? 확인. 자, 그러면 면 1이라고 1번 파트 바디 제일 밑에 가면 면 1이라고 이렇게 붙어요. 면 1이라고. 자, 붙었는데 확인하세요. 1번 파트 바디 맨 밑에 가면 면 1이라고. 여기 붙었습니까? 만약에 여기 붙으면 안 되죠. 여기 붙으면 아까 2번 쪽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파트 바디 밑에 여기에 면 1이라고 붙어요. 붙었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면 1이라고. 자, 그러고 나서 잘못된 거는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 아까 정리해줬어요. 일본의 파트 예. 정리해주고 잘못된 건 항상 지우셔야 돼요. 나누면 에러예요. 잘못된 면은 항상 지우어야지. 나누면 에러가 걸려갖고 이전 거하고 충돌해요. 자, 면 여기 클릭하고 두 선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 선 찍고 그 다음 그 선 찍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사각형 만들어지죠. 예. 예?
지금 여기 정의를 안 하셨는데 자꾸 본문 2에 만들어지잖아요. 정의를 안 하셨는데 첫 번째 파트 바디를 정의를 예, 하시라고. 여기 정의를 했죠. 예. 예, 그러고 하고 나서 시작하시죠. 예, 요걸 누르고 예, 예. 요거 누르고 예, 선. 아니, 요걸- 선 찍으라 도 다시 이에서씩 잘못이네. 선 찍으려고 할 때 면을 찍었어. 이에서씩 예, 선 찍고, 예, 찍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 선 찍고. 찍고 확인. 자꾸 밑으로 내려간대요. 상관없어. 이게 여기 보니까 지오메트리 그쪽이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글씨를 입력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기계 디자인. 자, 글씨 입력은 여기 도면이죠. 도면으로. 자, 도면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자, 제일 왼쪽에 빈 시트. 예,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럼 입력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T 텍스트. T. 얘가 글씨 입력합니다. P 텍스트 찾았습니까? 자, 클릭하시고 글씨가 입력할 사각형을 이렇게 길게 만듭니다. 그러면 텍스트 편집기라는 게 뭐가 뜰 거예요. 사각형을 만듭니다. 자, 글씨를 입력하기 전에 여기 위에 가시면은 글씨 크기 3.5로 되어 있는 거 10으로 바꿔야 되고 옆에 콩체라고 되어 있는 거 3차원에서 에러라고. 얘를 스크롤바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밑으로 쫙 잡아당기시갖고 밑에서 7, 8번째 예트 R이라고 얘를 바꾸라고 하죠. 예트 R. 글씨 크기는 10. 그 다음에 글씨체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잡아당기시면 예트 R. 밑에서 7, 8번째.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입력해요. 자, 나는 15분 도면이니까 15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자기 그날 끝나면 추첨을 하거든요. 1번에 20명이 오면 1번에서 20번까지. 그래서 5번이면 05, 9번이면 09, 12번이면 1, 2, 12번을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확인. 그러고 나서 혹시 이제 얘를 크게 했어요. 크게 했을 때 두꺼운 글씨체야지 에러가 없어. 이렇게 두꺼운 글씨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책, 얇은 글씨가 나오면 에러. 자, 두꺼운 글씨체 모양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할 때는 항상 바탕화면에 저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여기 DXF로 저장하십니다. 파일의 형식을 DXF. 파일 이름은 아무렇게나. 저는 111이라고. 파일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DXF로 저장. 그리고 저장. 그럼 저장한 걸 바로 불러와야 됩니다. 다시 파일에 들어가서 열기. 파일에 들어가서 열기에서 바탕화면에 가셔야 되겠죠. 자, 바탕화면에 가셔가지고 방금 저장한 저는 111 DXF를 불러서 열기 하세요. 그럼 아까하고 비슷한데 왼쪽에 기본뷰라고 여기 있어야 돼요. 왼쪽 트릭의 기본뷰.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얘를 클릭 한번 하시면 빨간색이 돼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돼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복사. 자, 그리고 얘는 X하고 날리면 복사하면 날라가면 X하지 마시고 살짝 줄이시고 아까 우리 모델링한 원도면을 끄집어내야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면 만드는 건 면이 있죠. 트리에 보면 만드는 건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다가 찍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그 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하면은 맨 밑으로 기본뷰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기본뷰 들어갔습니까? 자, 그럼 기본뷰를 2번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해줘요. 2번 따라 누르세요. 그럼 2차원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글씨가 안 보여요. 밑에 노란색 아이콘을 눌러야지 보인다고 그랬죠. 저 위에 있어요. 여기 저 위에. 저 위에 여기 있어요. 노란색 아이콘 눌러야 돼. 그래,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빨간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 빨간 선이 나오면 얘를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가운데까지 쭉 오시고 나서 다시 노란색 아이콘을 자꾸 끌고 오세요.
겹치게끔 가운데로 노란색 아이콘 누르고 그럼 얘가 글씨가 너무 크죠? 얘를 축척으로 줄여줍니다. 자, 축척 명령어는 요거죠. 요거 뒤쪽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두 번째가 축척, 오른쪽 두 번째 얘가 축척.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모드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중국모드는 요 글씨를 놔놓고 또 하나 글씨를 만들 때 쓰는 거니까 그럼 글씨가 두 개가 돼서 안 돼요. 우리 중국모드를 해제를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글씨의 가운데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주고 마우스 움직이면 글씨가 최대한 적게 지금 최고 적게끔 해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노란색 아이콘을 누르시면 화면이 크게 조금 더 적게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세요. 너무 적게 놔주지 말고 적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는지 안 거꾸로 되어 있는지 나가서 확인합니다. 다 되신 분은 3차원 가서 OK 하고 거꾸로 되어 있신 분은 간단하게 1초만 바꾼다고 그래요. 다 되신 분은 3차원 가서 OK. 그 다음에 거꾸로 되어 있으신 분은 바꾸면 되니까는 포켓에서 2mm 항상 포켓 할 때 방향을 꼭 보세요. 어느 방향인지. 허공으로 가게 되면 에러가 되겠죠. 제일 밑에 디렉션을 눌러주면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위로 가면 에러죠. 밑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5라고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되지는 않고 저는 똑바로 찍혔네요. 여러분들 거꾸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1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180도 회전을 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180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 포켓 하셨습니까? 글씨가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거 지워야 되죠. 다시 지원부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글씨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중복 모드를 해제를 안 해서 그렇죠. 아, 그런 건가? 전체 다 지우시죠. 또 들어있나? 좀 크게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남아있네. 그냥 포켓 하시면 돼요. 포켓. 네. 2mm. 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방향을 회전하고 싶으면, 자, 보세요. 사실 방향을 회전 안 해도 돼요. 얘가 똑같으니까는. 얘를 이쪽으로 돌리면 1, 5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지금 1, 5가 1이 여기 오고 5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얘를 돌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기본뷰를 찾아가야죠. 여기 원래 기본뷰, 얘를 따로 클릭해서 그러면 원 상태대로 자,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얘를 한 바퀴 삥 돌리면 돼요. 돌리는 건 해제되죠, 그죠? 자, 그리고 축적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축적이고 그 옆에가 해제돼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얘도 중국 모드가 체크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해제해야 돼요. 해제 안 해주면은 얘 남겨놓고 해제하는 게 또 생깁니다. 그럼 가운데 이미지 아무데나 툭 찍어주시고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헤드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을 해제해도 되고 마우스 왼쪽 헤드이 정확하게 안 되면 여기 각도를 해주십니다. 여기 각도를 해갖고 180도.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위치를 다시 예쁘게 좀 잡으시고 그리고 3차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도면하고 똑같이 이쪽에서 1, 5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